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유령 기사는 편히 잠들고 싶다라는 제목의 가르모나 작가님 작품이 되겠습니다. 가르모나 작가님 작품이 되겠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콜로소 피드백으로 선착순으로 되신 분 중 하나고요. 콜로소 피드백 선착순으로 이제 되신 분이고 무려 1등. 무려 1등. 이분이 1등이었어요. 그래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작품에 들어가기 앞서서 대략적인 줄거리랑 뭐 이런 걸 얘기를 드리면은 일단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음. 이게 작품 자체가 꽤 재밌고 흥미로워가지고 되게 재밌게 읽었던 작품이었고요. 먼저 여기서 주인공 왕국의 기사, 좀 작품에 대해 얘기 드리면 레인이라고 부르는 이 기사가 좀 임무 수행 도중, 왕국의 임무 수행 도중 약간 설원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기서 설원에서 죽음을 맞이하는데 유령으로 되살아나요. 유령으로 되살아나는 게 처음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유령 상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유령 상태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나오는데 보통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허공에 둥둥 떠있고요. 떠있고, 그래서 움직일 때 의식적으로 날아서 움직인다는 개념으로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얼음을 조작할 수 있어요. 얼음을 조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원에서 죽어서 빈결 계열 유령 기사로 나온 거죠. 얼음을 조작할 수 있고, 세 번째, 의식해서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이제 남한테 안 보여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데스나이트 느낌보다는 진짜 유령이야. 이게 진짜 유령이 주인공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 솔직히 유령 기사라고 하면은 보통 데스나이트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스나이트가 정확하게 말하면 그냥 해골 기사잖아. 해골 기사 느낌을 생각을 했는데 해골 기사 느낌은 아니에요. 진짜 유령이야. 그냥 말 그대로 유령이어서 의식하지 않으면 안 보여요. 나 이 설정이 좀 좋아. 의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가 의식해서 이걸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은 이게 안 보여져요. 그래서 뭐가 완성되냐? 서사가 완성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토리에서 주인공이 관찰자 시점으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있는 경우가 많다. 이게 형성이 돼요. 왜냐하면 남들 눈에 자기는 안 보이고 나는 얘네들을 볼 수 있다 보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꽤 오래 동안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느낌으로 서사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만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확실히 특별했던 건 바로 이거예요. 관찰자 시점. 그러니까 주인공이 이 특성을 잘 살렸어요. 의식해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하면은 안 보인다 라는 특성을 잘 살려가지고 주인공이 한 발 떨어져 있는 관찰자 시점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느낌이 되게 색다르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좀 요소를 잘 사용한 거죠. 왜냐면 유령이라는 요소를 잘 사용해서 유령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느낌 아닐까? 귀신 입장에서 괴담물을 쓰면 이런 느낌 아닐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되게 뭔가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스토리의 핵심 라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주인공이 처음에 이제 유령으로 되살아나잖아. 유령으로 되살아나는데 기억을 대부분 잃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자기가 뭐였는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거든요. 이름만 기억해요. 거의 레인과 자기가 이름이 레인이었다는 것과 기사였다, 왕국의 기사였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나머지를 다 잃어버리거든요. 왜 죽었는지도 몰라. 그런데 점차 기억이 떠올라가면서 이제 자기의 죽음에 대한 퍼즐, 그리고 자기의 목표에 대한 수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요소를 낼 수 있냐? 약간 추리물적인 요소를 내요. 요거는 추리물적인 요소를 어떤 식으로 냈냐?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으로 먼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죠.
새벽에 잿빛 하늘 아래에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관의 뚜껑 마냥 새하얀 것들이 땅 위를 계속 뒤덮어갔다. 어느 기사의 몸 위로도 눈송이가 살포시 내려앉았다. 이게 확실히 기본적으로 좀 문장을 잘 쓰시죠. 잘 쓴다. 잘 쓴다. 저 이거 놀랐어요. 이가 뭐냐면 이 배경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서론을 연상케 하는 묘사 같은 게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기초는 갖춰져 있다라는 느낌이 딱 좋았던 거고요. 왜 춥지 않은 거냐라고 이제 기사가 주인공이 눈을 뜨죠. 주인공이 눈을 뜨는데 호흡이 없었다. 이제 자기가 죽은 걸 알아요. 자기가 막 여기저기 돌아보다가 지 코에 대봤는데 호흡이 없어. 그래가지고 몸 아래가 딱 보니까 내 몸 아래 보니까 희뿌연 눈보라 같은 것이 인간의 하체가 있어야 할 허공에서 흘러내릴 뿐이었다. 딱 요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령 보면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요렇게 유령 보면은 아래가 약간 요렇게 뭉게뭉게 구름처럼 생겼잖아. 요거를 나타낸 묘사 같은데 되게 괜찮지 않나요? 눈보라 같은 게 인간의 하체에서 있어야 할 허공에서 흘러내린다. 이러면서 먼저 여기 또 좀 독특하죠. 자기의 시체를 봅니다. 여기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자기의 시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여기에 서론에 자기가 죽어 있어. 자기는 여기 유령이 돼 있고 자기 시체를 보는 거야. 여기부터 좀 독특해요. 그래서 시체를 보는데 이 작품에 기억나는 거가 여기가 기억나는 거는 레인이었다는 것과 알트라니아라는 왕국의 기사였다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되게 훌륭한 장면이 이제 이 작가님이 굉장히 훌륭한 요소들이 나오는데 뭐냐면 여기서 이제 가만히 있다 보면은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된 건지 자기가 왜 죽었는지 이렇게 막 기억을 떠올리면서 막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을 때 드워프들이 나타납니다. 드워프들이 나타나요. 드워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 작가님의 장점이 좀 또 하나 나오는 게요. 대화에 정보를 녹여내는 게 아주 좋았어요. 제가 이거 되게 미리 좀 강조했던 드린 게 있는데 개인적으로 대화 그냥 정보를 이게 여기가 알트라니아고 뭐고 이렇게 막 정보를 주는 것보다는 대화의 정보를 녹여내는 게 되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텐데 이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대화를. 대장, 이 길로 가는 게 맞긴 한 겁니까? 무슨 나무가 이리 끝도 없이 늘어져 있어. 맞다니까. 막 이러면서 가고 있어요. 드워프 상인무리가 가고 있는데 5일 가까이 여기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걸 알게 되죠. 주인공이 죽은 곳이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밤은 눈보라 때문에 잠에도 제대로 못 들었다. 여기는 눈이 쌓인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알트라니아 남부의 숲들. 그러니까 알트라니아 남부의 숲이라는 거를 정보로 알 수 있죠. 이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초반에 정보를 자연스럽게 푸는 방식 중 하나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근데 딱 한번 보여드리면은 여기서 이제 주인공의 시체를 얘네들이 발견하거든요. 주인공의 시체를 발견합니다. 이제 유령이 된 상태의 주인공은 얘네들한테 보이지 않고요. 시체들만 보여요. 시체만. 그때 시체가 믿길 수 있다. 행인의 시선이 끌린 틈을 타서 이제 막 포위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이 시체에 다가가는 거를 좀 약간 망설이거든요. 드워프들이. 그런데 약간 태워버리고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죽은 지 1시간도 안 되어 보인다고. 요게 핵심이죠. 요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주인공이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얼마 안 된 상태야. 주인공이 죽은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요거는 좀 의외였어. 난 사실 주인공이 처음에 죽은 지가 되게 오래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죽었다 사실 거의 바로 살아난 유령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죽은 지 얼마 안 된 상태라는 거를 정보를 주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하는데
여기서 레인이 이제 나타납니다. 레인이 이제 나타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것도 정보예요. 우리는 아까 상인들의 대화입니다. 상인들의 대화. 우린 단순히 거래를 하러 나사빌 항구에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나사빌 항구라는 곳으로 얘네들이 지금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거래 외에 다른 뭔가를 하러 가고 있어, 이 상인들은. 그런데 나사빌 교단도 심상치 않다는 소문이 있다. 나사빌 교단에 뭔가 문제가 발생돼 있다. 얘네들이 목적지로 삼고 있는 나사빌에 무슨 문제가 있다. 숲을 빠져나가면 쌍둥이 천탑이 보일 텐데 그게 나사빌의 상징인 대성당의 꼭대기다. 이런 식으로 이게 되게 이제 정보를 잘 풀죠. 정보를 잘 푼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잘 푸는데 주인공도 갑자기 그 나사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뭔가 기억이 나요. 가슴 한켠에서 뜨거운 것이 올라오고 머릿속에 낀 안개가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 주인공이 좀 더 기억을 떠올립니다. 이 나사빌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러면서 난 나사빌에 가본 적이 있어. 나는 나사빌에 가본 적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뭐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들지 않아. 내가 뭘 했는지까지는 기억이 들지 않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인공이 이 드워프들을 막기 위해서 얼음을 만드니까 드워프들이 떠나려고 하니까 이제 얼음을 만들어내서 약간 돌리려고 해요. 돌아오게 만들려고 합니다. 자, 만들려고 하는데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얘가 이제 스스로 좀 유령으로서의 나의 모습을 강하게 인식하려고 좀 이제 내가 이제 보여주겠다.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라고 강하게 인식하는 순간 드워프들이 딱 얘 모습을 봐요. 근데 유령이잖아. 떠나지 마라 라고 말해봤자 이제 바로 이제 통하지 않죠. 유령이다! 저건 사람의 눈이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다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도망치면서 이제 주인공은 결국 홀로 남겨져요. 이게 도망치는데 이게 좀 의외였는데 솔직히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되긴 했어요. 유령은 산자의 걸음보다 빠르게 나아갈 수 없다가 맞는 거 아니야? 가지마 제발 가지마 이렇게 하는 거면은 얘네들보다는 빠르지 못하다는 거죠. 근데 유령이 일반적으로 더 빠르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리고 여기서 제가 조금 언급을 안 드렸던 부분이지만 주인공이 자신의 시체를 묻어주는 것에 집착을 해요. 입다가 맞아요? 여기 맞네. 하지만 레이는 이곳에 홀로 남겨진 시신이 마음에 걸린다. 시신이 홀로 남겨진 시신이 마음에 걸려 그 근처를 선뜻 떠나지 못했다. 좋아. 내가 이거는 좀 잘못 봤네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거가 좀 이해하는 게 주인공이 자신의 시신을 좀 묻어주는 것에 어느 정도 집착을 하고 이렇게 좀 애정을 갖거든요. 근데 아마 이거는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좀 안 되는? 이게 왜 그럴까? 이해가 되면서도 안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사실 유령 상태가 됐을 때 이 시신이 묻히는 매장당하는 것에 이게 잠깐 공감이 안 됐어. 왜냐면 이 자기가 묻어주는 거에 집착할까? 자기가 오히려 왜 죽었는지가 더 궁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좀 들었었는데 어쨌든 처음 목표가 약간 이거였어요. 처음 목표 자신의 시신을 매장 되기를 원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목표 같은 거죠. 어느 정도 본능 같은 거라도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그리고 특히 이 시대 배경이 약간 현대가 아니거든. 현대가 아니고 약간 중세 쪽 그건데 그때 쪽 배경이면은 오히려 이제 매장되기를 원하는 게 본능 같은 걸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한 문화 풍습일 수도 있죠. 어쨌든 시신이 매장되기를 원해서 먼저 첫 번째가 자신의 시신을 매장을 해줄 사람을 좀 찾아가요. 자신의 시신을 매장하고 그리고 죽음에 대한 원인을 찾아갑니다. 원인을 찾아가는데 그러면서 이 레인이 이제 나사빌이라는 곳에 도착해요. 이제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그 임무가 무엇이었는지 알기 위해서 처음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의 목표는
죽음에 대한 원인을 처음에 아는 거죠. 죽음에 대한 원인을 알아내는 것. 자, 그러면서 여기서 근데 1화 하는데 벌써 이렇게 오래 걸려? 자,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나사빌이라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나사빌이라는 곳으로 찾아가는데 여기서 누군가가 쫓기고 있는 장면을 발견해요. 알트라니아 사람이 쫓기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근데 여기서 알트라니아 사람이 쫓기고 있는 걸 발견하는데 이게 알트라니아가 자기가 원래 있었던 왕국이잖아. 자기가 기사로 있었던 왕국이잖아요. 우리한테 너무 설명해주는 것 같다고? 안 해주면 이해를 못할 거야. 그래서 알트라니아 왕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이제 자 2화까지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화까지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알트라니아 왕국이잖아. 그런데 여기가 왕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왕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들고 왕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이곳에 대해서 이제 찾아갑니다. 이제 여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여기서 쫓기는 사람을 찾아내요. 쫓기는 사람을 발견. 자, 근데 이게 얘가 이제 왕국의 명령을 받고 비밀 임무를 수행하던 도중에 의문의 죽음을 맞고 이제 유령이 된 거거든. 그런데 왕국이 망했대 이미. 왕국이 망했다니까 이 왕국이 왜 망했냐를 찾아가요. 자, 임무가 바뀐 거죠. 이러니까 목표가 어떻게 바뀐 거냐면, 자, 주인공은 처음에 자신의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그런데 왕국이 멸망한 원인에 대해서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찾아가요. 그런데 이 쫓기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쫓기고 있는 남자는 기사였습니다. 남자 기사였는데 얘를 만나고 나니까 과거의 기억이 또 떠올라. 기억이 또 떠올라. 유령이면 빙의할 수 있겠다. 뭐 그것도 방법이죠. 근데 과거의 기억이 또 떠올라서 보니까 이 기사는 제브라는 기사입니다. 이 제브라는 기사는 자신과 같은 왕실 기사단에 있던 존재였어요. 왕실 기사단에 있던 존재였고요. 이 자기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 자신을 알고는 있는데 이름만 알아. 그냥 이름이랑 얼굴만 좀 봤고 사실 그렇게까지 잘 몰라. 서로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야. 자, 그런데 얘가 이제 왕국이 얼마 전에 멸망했다는 소식을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같이 시체를 찾으러 가요. 이제 자신의 시체를 찾으러 가거든요. 자신의 시체를 찾으러 가는데 여기서 자신의 이 시체를 발견했을 때 같이 갔을 때 기억이 떠오르는 게 자신이 임무 중에 마지막 임무를 기억납니다. 마지막 임무가 기억나는데 마지막 임무가 뭐였냐? 왕에게 밀서를 받아요. 이게 밀서를 받고 이제 헬리아라는 여성에게 이 밀서를 전달해 주는 게 역할이었어. 주는 게 자신의 마지막 임무였어. 이거를 알아내요. 이걸 알아내는데 그래서 그러면 시체에 밀서가 있어야 되잖아. 여기가 딱 재밌었던 요소가 뭐냐면 이게 원래 주인공이 자기가 추워서 죽은 줄 알아요. 원래 그냥 자기가 추워서 죽은 거다고 생각해. 얼어 뒤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럼 얼어 뒤졌으면은 시체에 밀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얘가 가지고 가고 있었던 밀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시체를 뒤져봐도 밀서가 없어. 그러니까 누가 가져갔어. 누가 이걸 가져간 거야. 그리고 혹시 이게 나를 죽인 존재지 않을까? 이렇게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왜냐면은 내가 추워서 죽은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게 아니었을까? 라고 이렇게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브라는 인물이랑 자신의 죽음 그리고 사라진 밀서에 대해서 찾으면서 떠나요. 이게 5화까지의 스토리인데 이게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솔직히 나 이거 한도 끝도 없을 것 같거든. 왜냐면 니들은 이걸 안 읽어봤잖아. 그래서 너네한테 다 설명해주면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자,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게 5화의 내용이고, 자, 총평.
일단은 총평을 드리면은 상당히 재밌었던 소설이에요. 유령의 특히 이게 보면은 유령의 시점, 유령의 관찰자 시점에서는 관찰자 시점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기억을 찾기 위해 전개되는 스토리가 흥미로웠거든요. 신청자님한테 1대1 피드백 받으시 하라고요? 우리 신경 쓰면 안 돼요. 유튜브 컨텐츠로서 성립이 안 합니다. 그럴 거면 애초에 유튜브를 안 했어요. 자, 대화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어요. 저 이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물어보니까 글을 많이 안 쓰셨다고 하더라고요. 써본 경험이 거의 없으시다고. 이거는 사실 좀, 나 이거 듣고 되게 놀랐거든요? 왜 이럴까? 이거 되게 신기한 거였어요. 이게, 원래 이게 좀 직감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서, 대사로 정보 전달하는 능력이 되게 탁월했고, 특히 주인공이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종의 미스테리물이나 추리물 같은 재미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이게 되게 재밌어. 이게 확실히, 그 주인공이 밀서를 못 그러니까 밀서가 원래 시체에 있어야 하는데 못 찾잖아. 없어졌잖아. 이게 확실히 미스테리물 같은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누가 이 밀서를 가져갔는지, 그리고 이 밀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좀 앞으로 어떤 전개가 나올지, 요게 좀 흥미가 있었던 부분이라 좋았는데, 여기서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제가 단점에 대해서 굳이 이제까지 얘기를 안 드렸는데 이제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주인공의 성장 요소가 아예 배제돼 있어요. 주인공이 이제 왜냐면 유령 기사가 됐잖아. 그러면 솔직히 초반에 우리 웹소설 독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강해지고, 약간 그 일반 기사보다 좀 강해지고 뭔가 성장하는 그런 느낌을 원하는데, 약간 기대감을 품기를 원하죠. 기대감을 품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 주인공이 약간 유령 기사가 되면서 얼음 다루는 능력 막 이런 게 생기긴 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가다 보면 나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좀 같은 이제 좀 유령 몬스터가 나오거든요. 같은 게 나오는데 좀 쩔쩔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먼치키처 요소 같은 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주인공의 성장 요소, 아니면 주인공의 자체에 대한 기대감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게 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몰입할 요소는 별로 없고 주인공이 그냥 관찰자 느낌이 너무 강하게 납니다. 이게 장점이다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좀 멀리서 보는 시선에서는 되게 좋은데 이런 색다른 느낌을 주긴 하는데, 주인공에게 몰입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경우에는, 그런 걸 원하는 경우에는 좀 마이너스적인 요소? 일단은 우리 보통 웹소설 독자들이 막 원하는 그런 거 있잖아. 내가 막 성장해서 막 다 때려 부수고 내가 막 독식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내가 독식하고 내가 뭐 성장해서 다 때려 부수고 약간 이런 거를 솔직히 약간 기대를 하면서 보는 독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호기심만 있고 기대감은 없었던 소설. 이게 내가 이 뒷내용이 궁금하긴 해요. 굉장히 미스테리물 플롯 느낌으로 쌓였기 때문에 굉장히 호기심, 이 뒷내용에 대한 그런 어떤 궁금증, 어떻게 된 걸까? 라는 이런 스토리적인 호기심은 들었지만, 야, 이거 주인공 멋있다, 이거 주인공, 야, 그렇지, 다 때려 부숴, 막 이런 느낌의 그런 우리가 원초적인, 소설을 볼 때 좀 원초적으로 자극되는 대리만족, 흔히 말하는 대리만족에서 오는 기대감은 아직까지는 사실 작품 내적에서는 보기가 어려웠던 소설이에요. 전 개인적으로 좀 조언을 드리면, 나사벨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드워프 만난 이후에 좀 더 주인공이 자기의 능력을 다루는데, 이거 어떤 식으로 다뤄볼까? 어떻게 해볼까? 좀 이거를
좀 넣어보는 게 어떤가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을 했고요. 지금은 약간 스토리만 있고 그 안에서 주인공에게 기대감을 품을 수 있는 요소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단 스토리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느낌이에요. 특히 주인공이 잊고 있던 마지막 명령이 편지를 전달해주는 거였다는 것과 그 편지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목표가 확장되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밀서를 원래 전달해주는 역할이었는데 밀서가 자기 시체에서 없어졌고 그 밀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는 느낌이 굉장히 좋았어요. 목표가 점점 확장돼가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목표를 확장해가는 느낌이 아주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주인공에 대한 기대감만 좀 더 채워주면은 좀 더 좋은 성적을 노려볼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이 기대감 요소가 이 작품의 구조랑 좀 약간 안 어울리는 게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은 주인공이 일종의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가 되는데 일단 초반에는 관찰자 시점으로 어느 정도 전개가 되는데 이게 관찰자 시점과 약간 대리 만족형 기대감 뽕을 주는 게 약간 상반되는 요소예요. 그러니까 관찰자 시점으로 전개를 사건을 바깥에서 보고 있으면 애초에 대리 만족형 기대감을 주기가 어렵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 작품의 스타일과는 약간 상충된다기보다 상반되는 요소에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어떻게 채워 넣을지가 좀 관건일 것 같네요. 이상 여기까지. 그리고 마지막 작가님 질문 3개 점점점 관련 너무 많이 쓴 거 아닌지 이거를 말씀드린 거잖아요. 요거 원래 문법적으로는 6개가 맞아요. 원래 문법적으로 6개가 맞는데 저도 이게 왜냐면 6개까지 쓰면은 핸드폰으로 볼 때 좀 길어 보여요. 문장이 좀 길어 보이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도 3개로 씁니다. 저도 3개로 써요. 문피아에 6화까지 올렸을 때 제목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삭제하고 피치쿠 쌓고 제목을 바꿨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유령기사는 편히 쉬고 싶다. 저는 그거죠. 유령기사는 편히 잠들고 싶다. 저는 제목 괜찮은 것 같은데 어그로가 엄청나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좀 무난한 제목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1화가 상당히 절망적이라 2화로 안 넘어갈 것 같다. 1화 구성은 사실 되게 독특한 느낌이어서 전 오히려 신선함을 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적이라는 느낌은 잘 안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냥 절망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죽었고 그 죽음에 대해서 뭔가 이제 원인에 대해서 알아가는 느낌이라 사실은 별로 그런 느낌이 안 들었어요. 수정을 하더라도 주인공의 능력에 대한 기대감을 좀 더 채워주는 방향으로 수정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오늘의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